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에마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우리가 오프닝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좀 무겁지 않았어요? 예, 그러네요. 요즘 현실만큼이나 무거운 것 같으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드라마가 돌풍이잖아. 돌풍. 네. 네. 이 돌풍 오프닝 피아노 버전이래. 피아노 버전인데 이 돌풍은 OST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없고 이렇게 다 이제 피아노 아니면 현악 뭐 이런 경음악 위주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피아노 버전으로 제가 한번 돌풍 OST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돌풍 드라마 보셨죠? 네. 네. 어땠어? 저는 좀 현실도 되게 현실 정치도 되게 막 진짜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드라마도 정치 드라마를 봐야 되나? 그러면서 봤어요. 요즘 정치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네. 굳이 내가 또 정치 드라마를 봐야 되나? 그럴수록 정치에 대해서 음. 더 알아야 되고 캐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이 돌풍은 내가 보기에 정치 드라마라고 하는데 정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정치가 없어. 주인공이 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나 개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어쩌고 이 그러더만. 드라마가 정치 드라마인데 정치는 안 나고 다 스릴러야. 오, 엄청난 스릴러야. 맨날 뒤통수 쳐. 그러니까 장르의 스릴러. 아니 무슨 정치 드라마에 정치는 안 보이고 맨날 스릴러 뒤통수 그러니까. 치고 반전에 또 반전에 반전에 매해 끝날 때마다 반전이야.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가 나는 이제 드라마 나올 때 이제 처음 봤어요. 워낙 이제 설경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보기는 했는데 이 정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고 잠을 못 자겠어. 너무 반전이니까. 맞아. 진짜 막 1에서부터 12화까지 계속 달렸던 것 같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돌풍 드라마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네. 돌풍 소개하겠습니다. 돌풍은 2024년 6월 28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고요. 12부작으로 했습니다. 장르로는 드라마, 정치, 스릴러, 느와르, 피카레스크라고 돼 있는데 뜻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연출은 김용환, 그리고 출연에는 설경구, 김희애 외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카레스크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문학의 장르 중에 하나예요. 문학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네.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얘기는 해.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이제 한 문학의 장르인데 주인공이 초인이야. 초인? 그리고 그 빌런들이 악인들이 그 초인한테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서사 약간 그런 그 장르를 피카레스크라. 약간의 피카레스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돌풍도 보면은 우리가 일단 줄거리부터 먼저 듣도록 할게요. 대통령 시해를 결심한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국무총리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막 소용돌이가 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경제부총리로 나오는 사람하고 엄청난 경쟁 관계를 벌이면서 말 그대로 뒤집고 엎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얘기인데 굉장히 극본이나 이런 것들이 숨 쉴 틈을 안 주고 막 굉장히 빨리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집중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 극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작가가 이제 박경수 작가예요. 근데 나는 박경수 작가 작품을 제대로 본 게 없는 것 같아. 이 작품 목록에 이렇게 쭉 떴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태양사신기 하나인데 태양사신기도 내가 끝까지 안 본 것 같아. 나도 끝까지 못 봤어요. 태양사신기가 배용준 나온다고 그렇지. 그냥 유명해지기만 했네. 그래서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끝까지는 안 볼 것 같고, 그러니까 박경수 작가가 쓴 작품들이 뭐 카이스트, 동물원 사람들, 뭐 황금의, 그러니까 이 카이스트도 썼어요? 카이스트는 우리 재밌게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좀 몰라, 난 기억이 잘 안 나. 카이스트.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 있는 건 싫어. 카이스트 뭐 이런. 그러면 발음을 카이스트 그러지 말고 카이스트. 어때요? 이 추적자 더 체이서, 황금의 제국, 펀치 요 세 가지를 박경수 작가의 대표작으로 부르더라고요. 추적자도 본 것 같은데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네. 나도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카이스트도 뭐 제목만 봤지 본 거 같지 않고. 그러니까 좀 글쎄. 나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취향이 안 맞나 봐. 이런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근데 굉장히 센스 있게 빨리빨리 극본을 바꾸기는 잘하잖아요. 대사 바꾸기 진짜 엄청 잘하던데요. 이 박경수 작가의 그 특기는 쪽대본이래. 아하. 특기가 쪽대본인데 이 쪽대본을 기가 막히게 그런 것 같은데 한다고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저도 대본이 엄청 아주 센스가 있게 팍팍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돌풍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쪽대본은 필요 없지. 미리 써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쪽대본이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각본이 좀 더 무게가 실리고 계속 손을 받겠지. 그랬겠죠. 쪽대본 없이. 그런데 이 박경수 작가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나랑 취향이 잘 안 맞아갖고 내가 그전 작품들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국어 선생님이래. 전직. 그러니까 이 국어 선생님 하다가 이제 드라마 작가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문장이 조금 괜찮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랬으니까 이 박경수 작가의 전작을 내가 봤었으면 내가 이 사람 취향이다 문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전작을 내가 못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문체가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서술이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대사 외우기 굉장히 힘들었겠더라고요. 서술이 많아. 그러니까 대사에 주어나 목적어가 맨 뒤로 빠지고 앞에 서술부터 들어가. 뭐 이래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래 갖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서술이 길어. 그래갖고 이 사람 특징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요 진정한 국어 선생님은 그런 식의 문장을 표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드라마 작가들은 드라마라는 특징이 서로 대화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 대화로 서사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야.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로 서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돌풍 이 박경수 작가는 서술이 앞에서 쭉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한단 말이야. 그건 드라마식 대사가 아니거든. 그건 이제 소설이나 그런 거에 어울리는 대사인데 문장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누가 또 있냐면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도 그래. 김수현 작가도 앞에 말이 너무 길어. 대사가 그냥 기르기로 유명하죠. 우리가 일상적인 드라마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서술을 길게 하지는 않아. 그렇죠. 질려가지고 말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짜증내죠.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본론만 얘기해. 그렇지. 우리가 너무 인내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박경수 작가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작품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더 가감하고 뭐 하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박경수 작가를 잘 모르겠는데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앞에 서술이 좀 기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정치 드라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를 막 시켜야 돼. 내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정당성을 그렇지. 좀, 여기서는 거의 어떤 장면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진짜 말로 이런 다 일이 풀잖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로 풀으니까. 그 드라마 때문에 그렇게 서술이 긴 건지 이 사람 특징이 원래 그런 건지 문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돌풍 드라마를 봤죠. 그랬군요. 좋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연출은 글쎄 난 연출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출이 감독이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을 살펴봐요. 그런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연출보다는 작가를 살펴보지. 작가. 그래도 이 연출가도 영화 감독 출신인데 나름 상도 많이 타고 단편 영화를 많이 찍었나 보던데요. 그러니까 이 연출도 대단했고,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주잖아, 긴박감을. 그 긴박감이 그게 이 돌풍을 살린 어떤 그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끝까지 긴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출과 카메라 기법들이 조금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한 3, 4회까지는 와 전개도 빠르고 막 이게 휙휙 바뀌니까 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죠. 왜냐하면 쉬기 위해서. 아니 그 뒤에 정신을 차린 거라고 난 생각이 안 들고 왜 그러냐면 나도 처음에는 너무 손에 땀나게 봤거든. 그런데 그 한 3, 4부 지나서부터 3, 4부까지 아니야. 한 5, 6, 한 중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 아 그래서 그래서 지루해져서 그런가? 이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걸 눈치챈 시기가 한 반 넘어가니까 아 이거 똑같네, 똑같이. 그렇지 같은 대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뇌가 내가 인지하기 전에 내 뇌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걸 그렇지. 알았구나. 처음에는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뭐 깜빡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전개가 너무 빠르고 반전도 한 회당 반전이 하나씩 나오잖아. 네, 거의 그렇죠. 거의 뭐 대사 길게 끝나고 나면 반전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한 중간 넘어가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지를 못했고 그랬구나. 저는 그러니까 그 중반부터 지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지루하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같은 얘기를 하지?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반복되는 느낌은 조금 가졌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 반복되는 것도
장치들도 반복이 돼. 아. 맨날 녹음하고 틀고 녹음하고 그래, 틀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이 무슨 맨날 몰래 그래. 녹음하고 막 무슨 부비 트랩 걸어놓은 것처럼 맨날 걸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이 장치도 녹음하고 까고 하는 게 한 번 써먹었으면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써먹는 거야. 다른 녹음하고 방법을 해야 녹음하고 되는데. 까고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그걸 계속 보다가 쟤네들은 바보야? 그렇지. 맨날 당해? 또 당해. 같은 수법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용하고.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넘어가니까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이 새끼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보들이 아니야? 왜 똑같이 당해? 그래서 저는 그 이 12부작이라는 게 너무 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였어도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그 줄거리를. 그 당하지 않으려는 자의 끈질김이 나타나려면은 조금은 길어져야 또 우리도 지루할 즈음에 딱 끝나줘야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까. 끊임없이 밟히지 않으려고 음. 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막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가상이란 말이야. 드라마잖아. 네. 가상이고 허구고 뻥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현실하고 가상 경계에 서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늘 그게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로 직시를 하면서 보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요. 계속. 그러니까 자꾸만 연상을 하죠. 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경구 어떤 대통령이지? 노무현 닮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장일준이 저 노벨상을 받았대. 근데 조금 나중에 조금 이제 변절된 대통령이긴 한데 그 배우의 이미지가 노벨상 받고 하는 배우의 이미지하고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고 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실 속의 인물을 찾아서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좀 더 조금 괜찮은 인물이었으면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변절을 했다라는 게 그 사람의 인물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는지 배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떤 배우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장일준 대통령. 그 마음에 드는 배우는? 아니 다들 연기는 다들 잘 했잖아요. 예, 예. 연기도 잘했고 사실 중간중간 내가 왜 자꾸 이게 사실일까라고 확인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정치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 우리가 이제 정치 드라마, 그러니까 정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수가 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정치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뭐 오공화국, 전두환, 맞아요, 박정희 맞아. 때 뭐 이런 시대 요즘 다시 뭐 서울의 봄이 다시 뜨잖아. 뭐 행복한 나라로인가? 뭐 이것도 이번에 또 영화 나왔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보수의 어떤 전두환이나 뭐 이런 박정희나 어떤 보수의 그런 무책임한 또는 뭐 보수의 무모함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 돌풍은 우리가 다들 이렇게 봤듯이 이건 진보 쪽 얘기를 다루고 있어. 그렇죠. 보수 쪽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보 쪽 이야기를 다루는데 진보를 무진장게 진보 같지 않은 보수를 표방한 진보 같은 느낌이 들게 그렇게 이게 진보가 맞나? 보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 바짝 뒤집어진 거야. 오, 그럴 만하지.
그래갖고 민주당 쪽에서 아주 바짝 뒤집어져가지고 야 우리 까는 얘기 나왔다 야. 이거 의도가 있다. 응? 우리 너무 깐다. 의도가 있다. 그다음 이제 이 여기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이 학생운동 출신들이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는 남아 있잖아. 그렇죠.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막 뜨끔뜨끔한 거야. 그러겠죠. 또는 뭐 변절을 한 사람들도 그렇지. 있고 뭐 그러니까. 뜨끔뜨끔 하면서 막 민주당 이쪽에서는 이 돌풍 드라마가 나온 다음에 한동안은 야 봤어. 야 걔 누구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대. 그러면서 이제 이거 진보적으로 너무 깐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대. 다 깠다. 정답이네. 너희만 깐 게 아니라 다 깠다. 돌려 깠다. 그러니까 정치를 깐 거지. 그러니까 요 설경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에 TV 인터뷰 나와가지고 설경구가 대본을 보는 순간 이거 해도 돼? 오. 이런 얘기 해도 돼? 그런 생각을 했대.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되겠는데? 그랬는데 그 누구라고 설경구가 얘기는 안 하는데 한 배우가 그랬대. 문제가 돼야 돼 그러더래. 문제작이어야죠. 문제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다른 배우가 이거 문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설경구가 그래. 문제작이 돼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면서 찍었다고 그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 문제작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것 같더라고. 문제작이 안 된 이유가 뭐야? 문제작이 안 된 이유? 스토리의 진부함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무 나가서 그랬거나.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실제 정치는 이거보다 더하다. 그렇지. 더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등산의 아니다. 일각이겠지. 그래서 볼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한 표 주고 싶네요. 볼 가치가 없다. 근데 뭐 사실 뭐 정치를 진짜 제대로 막 그 정치 일선에서 뛰는 사람 아니고는 뭐 일부 국민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 정치가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꼭 나쁘다라는 나쁜 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문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야. 아무튼 정치의 속살을 보여준 건 맞는데 그게 리얼하게 더 그러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문제작이 안 된 이유는 너무 인물 중심으로 갔어 드라마가. 맞아요. 인물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네들이 싸우는데 왜 싸우는 줄 몰라.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 때문에 싸우거든. 그렇죠. 너무 개인에 치중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대작이 되려면 엄청 길게 할 수도 있는 작품인데 그렇게 안 되려니까 극본을 말로써 빨리빨리 회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말하자면 작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하나하나 장면을 보여주려면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얘기하고 싶긴 한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할 말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설로 치자면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밀도 있게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말들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작품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작품을 이제 그 로마 시저하고 연결을 시켰잖아. 그거 또 작가도 따왔다고 얘기를 했어. 그 이야기를. 리뷰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동호가 장일준을 죽이고 그 정수진이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그 주인공으로 부각이 되고 하는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그 유명한 대사를 나오게 한
카이스트래. 카이사르. 카이사르. 카이사르,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네. 그 이야기를 채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채용을 한 걸 이렇게 보면서 역사는 반복되나? 결국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로마 시대의 정치나 대한민국 시대의 정치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 아닌가. 그렇겠죠. 뒤통수 인간사가. 치고, 아니 치고. 뭐 우리 소설 배울 때도 보면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맞아요. 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살을 붙이기 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주 쉬운 예로 그 로마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있었다고.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그 동굴 벽화 있는 거 있잖아. 응? 알타미라 벽화 뭐 이런 거. 그 벽화에 그 고대 문자로 막 이렇게 써놨잖아. 그걸 해석했더니만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있었다라는 농담이 있었지.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네. 이 돌풍의 주인공이 누구야? 박동호. 박동호? 저도 박동호라고 생각해요. 박동호가 주인공일까? 그렇죠. 박동호가 이끌어 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려고. 난 정수진인가요? 정수진. 왜냐하면 저기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안 죽으니까. 안 죽어서? 주인공 저기 박동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수진일 것 같기도 하네요.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정수진이가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박동호라는 캐릭터, 설경구가 맡은 박동호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12화까지 변함없는 캐릭터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미애가 맡은 정수진. 그 정수진이라는 캐릭터는 계속 갈등을 때려.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 돌아가고 선택을 하고 그 정수진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항상 궁금했어. 드라마 볼 때마다. 그렇죠. 박동호는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냥 1화서부터 12화까지는 그냥 쭉 내달려. 하지만 정수진이는 그때마다 선택을 해야 돼. 계속. 그렇죠. 그리고 갈등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또 밖에서 만들어진 자아와 두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선택을 항상, 하고 갈등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난 이 돌풍의 주인공은 정수진이다. 연기도 잘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자책을 하면서도 또 나쁜 방법을 선택했고 찾아나게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돌풍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나 소설을 볼 때는 항상 뭐 똑같지만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돌풍의 캐릭터 박동호, 장일준, 비서실장, 그다음 저 반대쪽에 있는 그 정치인 빨갱이 소리 듣는 그 정치인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네. 그 색깔도 그대로 가. 비서실장 자기 색깔대로 쭉 나가고 그런데 그렇죠. 정수진만 계속 갈등을 때리지. 그러면 정수진이가 주인공이지. 그렇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시즌 2가 된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 정수진밖에 없어. 나머지는 죽었잖아. 다 죽어서. 정수진만 감옥에 간 거잖아. 정수진만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감옥에 안 죽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들 중에서 시즌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박동호는 뭐 죽었으니까 땡. 그럼 정수진은 살았으니까 정수진이 시즌 2의 시작이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과연 근데 시즌 2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안 나온다의 한 표야.
이 시즌 2가 나온다 그래서 달라질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돌풍 완 이게 완이라 그러면은 돌풍 완하고 시즌 2하고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왔다 이렇게 시즌 2를 만들 거야? 그것도 좋은 아니잖아. 세상은 우리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좋은 세상은 계속 만들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죠. 만들어져서 떡하니 돼가지고 더 막 나쁜 세상은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즌 2를 만들어서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아. 시즌 2는 이제 그걸 다 엎어버리고 다른 또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주제가 약간 달라진다든지. 아니 그래봤자 다른 내내 인물. 맨날 뒤통수 치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뭐 태평성대나 뭐 평화시대 이런 거는 과거 역사 속에나 있지 현실 세계에서는 없을 것 같아. 미래에도 제일 그렇고. 아이러니한 게 그거잖아요. 그 정수진이 그 학생운동할 때 문화국장인지 뭔지 맡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고문을 하던 고문 당하고 했는데 그 고문을 하던 인물은 벌써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저런 사람인데도 살아 있으면서 또 다시 대면하고 또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은데 세상에는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씁쓸한 이야기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잠깐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 네, 했단 네, 말이야. 네, 네, 네. 그 청문회 때 정동영이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 네. 정동영이가 이준석 당신 왜 이렇게 변했냐 그 얘기를 했어. 당신 전에 같이 나랑 MBC에서 같이 내 근무했었으니까. 후배였고 내 후배 때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는 어디 갔느냐. 그래요. 이라크 가가지고 막 날리고 그랬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정동영이가 그렇게 훌륭하고 괜찮았던 후배가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서 막 그 청문회 당시에 막 한참을 얘기를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변했지. 그러니까 이 이진숙이라는 그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은 선택의 시점이 딱 있었어. 그 노조 파업하고 막 이럴 때 이진숙이가 이제 선택의 시점에서 어디를 선택을 했느냐 이쪽을 선택을 한 거야. 사쪽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정권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나팔수가 돼서 앞장을 섰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승승장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라는 그 방통위원장도 그 순간에 자기도 그런 시대를 똘똘한 그 정의로운 기자 시절을 지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른쪽을 선택을 그렇지. 한 거네.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왼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돌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의 기로에 섰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념을 끝까지 그렇지.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박동호도 검사로서 신념을 지키고 하다가 꺾이고 나니까 이걸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신념을 계속 지킬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장일준을 찾아가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념을 계속 지켜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정수진 마냥 정수진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를 받은 거야. 그리고 너 안 하면은 네 남편 너 때문에 때문에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지.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그렇지.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선택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돌풍 재밌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특별한 신념 없이 그냥 이게 신념이려니 하고 살고 있는 내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소시민으로. 저도 그래요. 누구한테 너 신념을 저버렸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봐. 그거는 그건 맞는 익히 말인 것 떠도는 같아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네. 지금 내가 그 위치에 안 서 있으니까 그 그렇죠. 자리에 안 앉아 있으니까
아이씨 쌍 막 욕하지. 근데 만약에 그 일체에 섰거나 그 자리에 섰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장일준 같은 많이 경우도. 들어본 얘기네. 자, 우리가 돌풍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눴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그 돌풍에 나왔던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들을 노래는 이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야. 내가 뭘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고 돌풍에서도 스쳐 지나간 노래야. 타는 목마름으로. 요거를 김광석 목소리도 있는데 김광석 목소리보다는 이 타는 목마름으로는 안치한 목소리가 난 더 좋아. 안치한 좋아요. 목소리로 오랜만에. 타는 목마름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아, 오래간만에 듣네 진짜. 안치한 목소리 들어서 좋으네요. 좋아요? 네. 안찬이 몇 살이지? 우리 나이 나이쯤 꽤 됐을 것 됐을걸요. 같아요. 환갑 넘지 않았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 환갑 넘었을 것 같아. 암투병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네. 윤도현이가 암투병 했잖아. 안치환도 했어? 예, 안치환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러게.
좋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좋지 않아야 돼. 안 아플려면. 아, 나쁘게 살아야 돼? 선택이에요. 아, 저기네요. 한갑이 아직 한갑은 아니네. 우리 나이 몇 진짜 년생이세요? 65년생이네. 뭐 이제 얼추 한갑이네. 한갑이구나. 내년이. 65년생이면. 네, 그러네요. 아유, 다들 이제 그러게 나이는 말이다. 먹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물로 한번 가봅시다. 박동호 어떤 인물이에요? 박동호 그 어떤 자기 신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게 신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좋아. 네. 사람을 죽일 수 올바른 그렇지. 저기를 사람을 죽여서까지 신념을. 그렇죠. 그거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결국 뒤쪽에 가서는 잘못을 한 사람들은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결론이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맡은 역이 나쁘면서도 나쁘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결론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수진도 사람을 죽였어. 그렇죠. 네. 박동호도 죽였어. 똑같이 같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 그럼 박동호는 미수고 정수진은 살인이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은 박동호는 정의를 위해서 나에게 한 달간의 시간을 필요하다. 싹 쓸어버리려다. 정의 구현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정수진이는 자신의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을 죽인 거지. 그래도 뭐 아무튼 둘 다 살인은 살인인 거죠. 국가를 위해서건 뭐 정의를 위해서건 자신의 이제 자기의 방식으로 사욕을 위해서건 어떻게든 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최후의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어찌 됐건 뭐 살인은 살인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나빠요. 다 그렇죠? 감춰주고 막 몰래 모르는 척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명대사에서 할 말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동호가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 건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말이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말 이 드라마에서 간통하는 어떤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아까 루시가 얘기한 대로 둘 다 살인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 둘 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둘 다 동급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야. 법의 개념으로. 법의 개념으로 간 거지.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회가 뭐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으로만 되는 사회냐 이거지. 그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야. 둘 다 살인자다 땡 이건 아니지. 그렇죠. 그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고 또 쉽지 않을 뿐더러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거를 말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뭐 만들어진 것처럼 나중에 표현은 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내거는 게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하는 얘기도
모든 정치인들이 처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정의를 실현하고 뭐 평화를 뭐 구현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뭐 사욕도 있고 또 뭐 신념에 의해서 신념을 저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의 그 어떤 내면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드네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돌풍을 일으켜야 되는데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 근데 그 나선 사람이 결국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에라도 그 돌풍은 일으켜서 뭔가 이뤄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했겠죠, 뭐. 나는 이제 두 가지를 봐. 그러니까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이 누구의 정의인가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도 있고, 지금 이 박동호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를 이제 포인트가 맞춰진 거고, 정수진은 나를 위한 정의인 거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나 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법치, 예. 민주주의, 이게 참 잔인한 그 제도다라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손들어 6대4 6승 4 죽어 이거거든. 그렇죠. 5.5대 뭐 5.1대 4.9 5.1이 이겼어. 4.9 너네들은 입 다물고 살아. 좀 잔인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거든. 그러면 5.1대 4.9로 나왔을 때 4.9 사람들도 얼추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5.1이 이겼기 때문에 4.9가 다 뺏기는 거야. 5.1한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아도야 5.1이 이겼으니까 그렇죠. 5.1이 다 가져가는 거야. 굉장히 그 잔인한 거거든 민주주의가. 그렇죠. 어떤 면으로 보면. 아니, 전 선거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민주주의가 잔인하다. 잔인한 거야. 승자 독식이고 승자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이 돌풍이라는 드라마는 과정을 자꾸만 얘기를 해. 과정.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해. 근데 결론은 둘 다 살인자야.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둘 다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은 그 설경구가 살아온 삶과 정수진이 살아온 삶과 저기 그 누구야 박창식이 그 야당 그 대표가 살아온 삶과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마냥 뭐 6대4 땡 이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얼마나 선의를 갖고 갔느냐, 살았느냐. 그 루츠가 그랬잖아. 바위에서 떨어질 때 심쿵했다고. 아주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바위에서 떨어진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건 법치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돌풍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뭐 그게 아니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분명히 다 색깔들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들이 있고 그 신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 사실 여기 진짜 나온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가 떳떳할 수는 없는 그런 뭔가를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뭐 비서실장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눈 감았잖아요.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고 뭐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보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무자식이 상팔자다. 상팔자 한 명 있는데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자식 새끼들이 이게 다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아니 또 그 재벌가 그 누구야? 걔는 또 자식을 또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저기 박근영이. 그렇지 박근영이. 나한테는 자식이 셋이나 있다. 내 대신 자식 보내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잔인한 사람인 것 같아. 박근영이한테는 무자식이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다. 박근영한테는 자식이 셋이나 있어서 팔자가 폈고 장일준한테는 자식이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고 그렇죠. 정수진이는 남편이 꼬이게 만들었고 그 저기 조상천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북에 있는 그 동생 때문에 꼬이게 만들었고 가족이 다 발목을 잡았네요. 연인끼리도 발목을 잡았어요. 저 맞아요. 비서실 보좌관들, 비서관들. 조소연인지. 그 정치 팟캐스트를 내가 좀 듣는데 돌풍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보좌관들끼리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당 보좌관하고 연애하는 경우는 없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반대쪽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 연애는 굉장히 힘들대. 그럼 하나 맞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 뭐. 사회생활이라는 게 원래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게. 근데 내가 색깔이 맞지 않는 곳에서 돈을 번다는 것처럼 더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어느 정도는 내 색깔이 맞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쉽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풍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정치 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작.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있잖아. 그 압수수색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인데 얘가 루시가 음주운전에다 걸렸어. 그 압수수색을 한대. 나는 음주운전하고 걸렸는데 압수수색하고 우리 집 압수수색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 차만 압수수색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수용차만. 이 압수수색 범위를 차만 해도 되는 걸 집, 사무실, 컴퓨터, 노트북까지 압수수색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는 거야. 가족까지 또 다. 가족까지.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가갖고 싹 들고 나오는 거야. 노트북 서부터 하다못해 일기장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욕 먹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걸 들고 나온 거 다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조사하다가 얘 벌금 맞는 게 있었네. 그래서 따로 적어놓고 내 연애 관계네. 남자친구가 있네. 뭐 이렇게 따로 적어놓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가 있냐? 캐비넷. 캐비넷 문 손잡이를 만지작. 그래서 캐비넷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 무서운 건 내가 음주운전 했으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땡이 아니라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들어가고 다 털고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쟁겨놓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무기가 되니까. 우리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요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다른 사람도 다 알아? 요즘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시잖아. 박사야. 정책 박사들이야. 그 예전에는 왜 비디오 많이 보면 호환 마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면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이래잖아. 왜냐하면 할 일이 없고 TV는 너무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볼 게 많지만 뭐 여러 가지 맞춰서 볼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여지는 것만 봐야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듣는 거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팟캐스트니 유튜브니 뭐 이런 것들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네. 계속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을 제약하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그러네. 같아요. 시간, 네. 공간. 네. TV는 딱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지, 봐야 그렇지. 되니까. 끊임없이 쳐다봐야 되고. 네. 이 우리나라가 정치에 굉장히 민감해. 그렇죠. 민감하죠.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이 또 많죠. 정치, 종교 얘기 안 한 게 음. 많지. 네. 종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치하고 종교하고 막 섞였어 요즘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정치 얘기도 힘든데 종교 얘기도 힘든데 정치하고 종교가 같이 섞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돼. 맞아요. 거기다 축구 군대 갔다 온 얘기에 축구 얘기까지 하면 더 복잡해져요. 이 돌풍 드라마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돌풍 드라마에는 국민이 안 나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은 안 국민이 나오네. 아무도 안 나와.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서 국민이 아무도 안 나오고 국민은 오로지 뭘로 나오냐면 사생팬으로 나와. 막 뒤쫓아다니면서 좋아해주고 깃발 응원해주고. 들고 뭐 청와대 진격하고 이런 사람들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생팬들로 국민들이 비춰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매한 국민들만 나오는 거야. 그럼 정치는- 박동호의 신념이 너무 응. 안 됐다, 불쌍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돌풍 드라마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치 드라마는 그 국민이 촛불 들고 국민이 돌 던져가면서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여기서는 국민 시민 전혀 안 나와. 오히려 맹목적인 특정인만 나오는구나. 그렇지. 정치인들만 나오는 거죠. 몇몇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옹호하고 그 팬덤 정치의 국민의 모습으로만 비춰져. 그러네요. 재밌지. 그러니까 이 돌풍 드라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라는 게 나는 자꾸만 보이는 거야. 의도적으로 국민을 배제를 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경제인도 사실 이 그룹 회장이나 아들, 그룹 아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곳곳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기는 했네요. 뭐 깃발 드는 사람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우리가 흔히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검사 그렇지. 그쪽도 나오고 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네요. 아주 유명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역이던데 이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빵 터졌어. 그러니까 자. 현실 정치를 너무 잘 보여준다니까요. 오늘 이제 돌풍 드라마 우리가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인물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명대사 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